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저녁 6시 52분입니다. 미국장이 깜짝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또 전 세계는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유럽장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항상 보던 그 화면인데요. 오늘 investing.com의 서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봐도 화면이 하여튼 이렇게 구리구리한 모습으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오늘 보시면 코스피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고, 중하권 일부 나라들은 약하게 마감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해종합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폭등한 이후에 이번 주에도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중국, 일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전고점에 딱 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자세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일단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유럽장 같은 경우도 현재는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전반적인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의 대장이었던 미국이 상방 경직성 좀 위쪽으로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결국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고 나서 밀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선물이 0.4% 0.5%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장도 반등시 매도 관점입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에 터치를 한다면은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을 해볼 만한, 추세 도전 한 번쯤 하락 포지션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유럽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상승 중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6시 50분 이 장 초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도 이 머리 위쪽으로 이미 저항을 많이 인식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늘 하루로 오르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어떤 위쪽에 머리 위쪽에 저항을 인식했다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다들 머리 위에 어떤 저항들이 많이 쌓여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간단하게 모습들 한번 점검만 하자면 이렇단 말이죠. S&P가 좀 상방으로 좀 머리 위쪽에 뭐가 많이 쌓여 있고, 나스닥도 머리 위쪽에 뭐가 두껍게 쌓여 있고, 지금 현재 강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위에서 제가 이날 장대양봉 두 개 나오면서부터 이거 어떤 많이 보던 패턴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위에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일단 반등이죠. 그 와중에 반등이고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저항들을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고, 올라와 봐야 일단 저항들이 가득한 상황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아주 전고점 그냥 턱 끝까지 지금 차오른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음봉이 나오거나 이제 하면은 숏배팅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음봉이 나오진 않아갖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들 어떤 전고점 턱 끝까지 차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이 대부분 어떤 좀 턱 끝까지 차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먼저 얻어맞아 가지고 저 밑에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여전히 속임수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은 대부분 다 상방 제한적으로 오늘 오른다고 해봐야 반등에 불과하고 이런 그림이긴 할 텐데, 근데 하여튼 코스피는 좀 든든하게 좀 상승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과연 뭐가 진짜일까 조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아무튼 눈에 보이는 대로 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요즘에 워낙 각계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미국이 금요일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코스피 오르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어쨌든 각계 전투란 생각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보이는 대로 보자면은 오늘 코스피 선물 지수 보시다면 지금 3거래일째 407.5 정도 자리를 지키고 올라오는 일단 어떤 저점 지지력을 다진 모습입니다. 숏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자리가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물론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비교적 오랫동안 무려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하반경 직성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일단 그런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 일단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이렇게 모양이 나옴에 따라서 보시면은 콜옵션들 같은 경우 조금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게 이 콜옵션인데요, 어제 고점을 안착해서, 어제 고점을 돌파 안착해서 그렇게 마감을 했었다면 좀 더 강하게 강력한 상승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긴 할 텐데, 아무튼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 뭐 하반경 직성 정도를 지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미국장에서 훈풍이 불어서 내일 반등한다,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어떤 하반경 직성들을 보였다, 지수가.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옵션이나 선물의 관점에서 뭐 단기간에 조금 쿵 하고 빠진 점이 있어서 한 번쯤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이 넥라인 부근에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지금 어쨌든 숏 보시는 분들이나 뭐 더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어떤 확신을 갖고 들이대기는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써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래쪽으로 저점 지지력, 위쪽으로는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의미를,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긴장하시긴 좀 긴장하셔야 되겠다라는 점, 숏 보시는 분들 이 정도 이야기. 풋옵션들은 당연히 무너지면서 일단 저항을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변동성을 확대시킬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당장 변동성 확대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다시 중요한 저항들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미국 핑계를 대면서 여기 있는 이 장대 양봉의 고점을 넘어가면서 변동성 확 폭발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단 하락 보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일 수 있다라는 점 정도.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여기다 일단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저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할 생각은 일단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설령 여기가 쌍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평단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420 부근에 올라오면, 혹시나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번에 만약 어떤 반등을 줘서 420을 또 안착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숏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축소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전에 420 뭐 이런 자리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응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415, 420에서 숏을 좀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딱히 뭔가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기다려보는 그런 구경하는 자리인 것 같고, 글쎄요, 뭐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최소 420은 돌파 한작 하면은 이제 그때 따라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은 굉장히 뭘 하기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숏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세게 들이대기도 넥라인에 대한 지지력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고, 하여튼 이래저래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모양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이 음봉에 지금 뭐 여기 만들어 놓은 이 9월 8일날 음봉의 절반 자리도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약한 놈은 매도, 그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한 놈 매도란 얘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숏 뭐 매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아무튼 지금 요즘에 이게 원래 둘이 같이 가는 건데 둘이 같이 지금 잘 안 가고 있죠. 이게 코스피는 반등하려고 그러고 있고 코스닥은 더 빠지려고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해 주자고요. 만약에 코스닥 숏 하고 싶다 그러면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자리는 지난 3거래일 동안 어쨌든 얘가 어딘가를 지금 지키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코스피 따라서 같이 손잡고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레벨에서는 이미 3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차라리 확실히 레벨 다운 되거나
여기 있는 뭐 지금 뭐 1490 요런 자리가 이제 확실히 저항으로 인식되거나, 지금은 저항인지 진인지 모르겠죠. 지금은 1490짜리가 확실히 붕괴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뭘 또 숏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자리에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코스닥은 약하구나, 코스닥은 약하고 코스피는 좀 강하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각자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 그게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올라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고, 얘도 좀 본격적으로 어쨌든 좀 레벨이 업이 되든지 레벨이 다운이 되든지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정도 생각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반도체, 확실히 그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상승 마감했다고 그걸 핑계로 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1.3%, 1.4% 오르면서 상승을 어쨌든 좀 이끌어 간 것 같고, 하이닉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오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도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근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도 계속 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좀 반등을 부채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이 정도면 좀 과하다 싶긴 하거든요. 아마 다음번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급반등이 한 번 정도는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그렇다라고 해서 뭐 얘를 뭐 앞으로 좋은 주식으로 보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얘도 이제 그만해야겠죠. 카카오 이런 애들도 이날 변동성 터졌을 때부터 이 코스피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같은 날에 변동성이 터졌단 말이죠. 6월 23일, 24일 이때인데, 이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둘 다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터졌으니까 앞으로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좀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좀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네, 일단 하여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안 좋아 보인다. 근데 아무튼 뭐 네이버가 오늘 하반 경직성 보이고 있고, 카카오는 오히려 더 내리꽂는 걸 보니까 이거 반등을 아무래도 좀 하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피가 강한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강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안 빠지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라 봅니다. 어쨌든 근데 알 수 없다.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다 비리비리하다 아래쪽으로 더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이거 알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뭐 환율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뭐 주식을 자신 있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뭐 어떤 강한 확신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주식도 매수하시고 뭐 해보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좀 비싼 구간이다, 이런 거는 계속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길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확인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그죠, 오늘도 잘 올라왔죠. 정배열이죠. 이제 정배열이죠. 미세하게 보면 5일선이 이제 21선을 올라탔습니다. 정배열 됐네요. 이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고, 일단 당장 눈앞에 있던 뭐 1170원대였던 그런 저항은 돌파 한착 했고, 이제 뭐 80원대의 저항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정배열인데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뭐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성과 상식으로 베팅을 하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죠? 환율이 정배열일 때 주식시장은 역배열 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는 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반등하려고 하긴 하는 모습이니까 관망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오늘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딱히 더 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뭐 여러분들이 아무튼 뭐 잘 살펴봐야 될 거, 변동성 지수, 미국 주식시장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 만기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죠? 미국 만기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보시다시피 이게 만기주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이 빅스 지수인데, 미국 빅스인데, 이게 변동성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근데 보시면 옛날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시세를 줬는데, 지금 이게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런 게 껴 있어서 그런가 지난주부터 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좀 더럽게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음봉 두 개 이렇게 막 껴갖고 죽을 듯 하면서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얘도 죽을 듯 하다 살아나잖아요.
오늘도 지금 일단 개파락으로 굉장히 크게 죽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분위기가 이렇게 우상향을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타버리면은 이렇게 어설픈 개파락으로는 얘를 확 죽이고 그러긴 좀 어려울긴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단기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개파락 한다는 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 힘을 오히려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6% 하락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제 생각에 이게 이 올라오는 더욱더 큰 자극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결과적으로 한번 터치하고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해요.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이미 아침에 다 어떤 이야기들 드린 것 같아서 지금 뭐 딱히 뉴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뉴스 이슈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내일 밤에 미국 그 코어 CPI가 발표가 되는 거, 그거를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냉철하게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른다고 한국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내린다고 한국이 뭐 떨어지지도 않고, 요즘에 완전 각계전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냥 냉정하게 쳐다보고 냉정하게 선 긋는 대로 대응하고 이 정도 플레이밖에 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지나고 나서 FOMC 회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FOMC이기 때문에 벌써 코스피 한국 시장은 특히 그런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의 영향을 벌써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웬만하면 그냥 지지와 저항만 살펴보면서 냉정하게 살펴보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지와 저항 살펴봐서 오늘 뭐 한번 해야 될 때다 싶으면은 그때 한 번쯤 하고 뭐 그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